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스코가 마무리되자마자 주요 바이오 종목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바이오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학회 이벤트를 이용한 트레이딩은 단기 수급에 영향을 줄 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스코에서 유의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6월 21일은 사렙타, 듀시엔 근위 영양증 치료제 엘레비디스 FDA 정식 승인 결정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 21일에서 24일까지는 미국 올랜드에서 미국 당뇨병 학회 아다가 개최가 됩니다. 한미약품하고 동아 ST가 참석을 해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간 바이오 시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5월 CPI 그 다음에 PPI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 대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올렸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2%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약간 이제 수급상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WTI는 다시 78달러, 어제 보니까 8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는 약간 물가에서는 불리한 모습들이 유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미국 바이오는 주간 단위로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세부 섹터별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글로벌 첫 마시 치료제를 승인받은 메드리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모달리티 AOC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을 결과를 발표한 아비다티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금리와 바이오텍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두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야 되는데 최근에 좁혀질 듯 좀처럼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는 좀 가파르게 이제 작은 범위 안에서는 가파르게 떨어지기는 했는데 바이오텍 주가가 예상보다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하향한 그러니까 4%대에 조금 더 근접하면서 바이오텍의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S&P 500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간 단위로 5.1% 금리가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를 나타냈고요. 바이오텍들의 주가 움직임은 S&P 500 지수 동향하고 상당히 흡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1.3% 상승을 한 반면 코스닥 제약지수는 마이너스 1.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반등 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악트 바이오,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마찬가지로 한 2주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3%대 조정을 거쳤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스코 종료와 함께 주요 신약 개발 종목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의한 매도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주가 하락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한양행 같이 이번 아스코에서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글로벌 첫 마시 치료제를 개발한 메드리갈의 레즈디프라의 성공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GLP-1 약물인 티르제파티드로 마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중에 섬유화 개선에 관한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임상 3상
에서 이 섬유화 개선과 관련한 지표를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 메드리갈의 레즈디프라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라이 릴리가 워낙 강력한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있는 한 주가가 길을 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섬유화 개선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3년 정도는 이 메드리갈의 퍼스트 무버로서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종 증권사에서 이러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그런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C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SOC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항체 올리고 핵산 결합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항체 약물 결합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OC도 ADC의 이제 파생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물에다가 올리고 핵산이라는 것을 약물로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siRNA 같은 약물을 항체에다 결합을 한 겁니다. ADC의 가장 큰 강점은 이 항체가 아픈 곳, 즉 예를 들어서 암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좋을 뿐더러 부작용도 덜하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져오는 게 바로 SOC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OC의 약물로서 단백질 번역을 간섭하는 siRNA라든가 DNA 발현을 조절하는 약물을 붙여서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 SOC1020이라는 어비더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이 약물은 이번에 희귀 근육질환 대상으로 임상 1, 2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명은 포티튜드라는 임상이었는데요. 처음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39명의 안면 견갑골 근위축증 FSH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개월 동안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인 DHX4의 발현을 평균적으로 50%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안전성 관련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SOC 항체를 전달체로 SOC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체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ADC의 파생 모달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ADC, 그 다음에 RPT,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를 마찬가지로 약물로 사용하는 그런 DAC와 함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금리 방향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메드리갈의 레즈디프라 마취 치료제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을 일라이 릴리의 임상 결과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 항체 올리고핵산 결합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